예, 김대기 선생입니다. 이호철의 조금 생소한 글 하나를 보겠습니다. 1965년 어느 이발소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제목이 상징하는 바는 65년도가 뒤에 해제에 나오죠. 5.18 군사혁명이 있던 때입니다. 뭔가 사회가 법과 질서가 없이 쿠데타에 의해서 억압적인 그런 사회가 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느 이발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소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보통의 삶의 공간,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삶의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가, 당대 사회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글이 이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선 해제부터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66년 창작가 비평 창간호에 실린 소설로서 5.16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권력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자, 권력의 실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요. 불안감을 조성하고 어떤 겉모습, 외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체도 없어. 이런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글이랍니다. 자, 두 청년의 외양에서 다른 사람들이 권력의 냄새를 맡고 자진해서, 이게 문제죠. 실체가 없는 놈들이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굴복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시민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쓰고 읽어보시면 두 청년으로 상징되는 어떤 거짓된 권력, 걔들도 비판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이유 없이 그런 것들한테 무조건 굴복하고 마는 이런 소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굴복하는 양상을 담담하면서 예리하게 형성하고 있다. 권력을 유지하는 요소가 겉껍질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설정이 주목을 끈다. 다시 똑같은 말 해볼까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겉모습에 불과한 허상이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들어가서 볼 텐데요. 자, 일단 처음부터 등장인물 잘 따져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녀석은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그 녀석이라고 서술자가 지칭하고 있죠. 뭔가 부정적 인상이 펼쳐집니다. 그 녀석이 박씨 앞에 삿대질을 하듯이 또 거센 소리를 질렀다. 검초록색 잠바에 통이 좁은 깜장색 바지 차림에 30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자, 사내의 외양을 지금 묘사하는 부분이 A 부분이 모양이에요. 자, 누군지 알 수 없죠.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실체가 은폐되어 있습니다. 실체를 모르는 어떤 그 녀석이라는 사람의 외양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자, 짧게 깎은 앞머리가 가지런히 일어서 있고 손에는 오리 굵은 깜장 모자를 들었다. 칼칼하게 야윈 몸매지만 서슬이 선 눈매를 지녔고 하관이 빠르고 얼굴색도 까마잡잡하다. 자, 어떤 인상을 풍기냐면요, 군인 같은 인상을 풍기죠. 짧은 머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옷차림도 좀 뭔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뭐 냄새가 나는, 뭔가 정보기관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녀석이 박 씨한테 이렇게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앞니에 금리 2개를 박혀 있다. 구두가 인상적으로 서늘하게 생각되었다.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이 부분 좀 확인하겠습니다. 구두방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는 구두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람의 발에 신기면 구두도 그 주인의 위인과 더불어 주인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자, 요거는요, 현대 소설에서는 잘 흔하게 보이지 않는 어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죠. 서술자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구두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 물건이야. 구두방에 있을 때는. 근데 누군가가 신고 나면 그 사람의 성격을 대변한다는 겁니다. 이 구두를 통해서 뭔가 서슬이 펄한 서늘한 느낌을 주는 그 사내의 외양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끝이 뾰족하고 반들반들 윤기를 내고 있다. 여기까지 별거 없죠?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그 녀석의 외양을 통해서 이 그 녀석이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해프고 사근사근하고 무르고 게다가 병역 기피자인 박씨. 자, 박씨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말하고 있어요. 직접 제시하고 있죠. 아까 금방 봤었던 그 녀석의 캐릭터는 외양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씨라고 하는 인물은 해픈 사람이다, 사근사근하다, 무르다, 병역 기피자다, 박씨의 캐릭터를 직접 제시하고 있고요. 어쨌든 박씨는 대번에 거칠한 얼굴이 되었다. 무슨 말인가요? 겁먹은 거예요.
겉모습만 딱 보고 걔에 대해서 겁먹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예사손님 같지는 않아. 자, 보통 사람 같지는 않아. 다시 말하면 뭔가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자, 글쎄 앉으십시오. 빨리 해드릴 테니까. 얼마나 빨리 돼요? 몇 분에 될 수가 있어? 자, 반말 쓰고 있죠. 말투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말투를 봐도 어린 놈의 새끼가 언제 봤다고 반말 찌직거리면서 위압감을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 양반이 참 급하기도, 자, 양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뭐 이 양반, 어따가 대고 반말이야. 말 조심해. 자, 그러면 박 씨가 이 양반이라고 부른 건 친근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 하면, 걔한테 친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죠. 그죠? 뭔가 비굴한 거예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잘 좀 봐줘. 그런 의도로 비굴한 척, 친근함을 드러내어서 비굴한 척 해보려고 했는데 바로 왜 반말까냐고 한 소리를 들은 거지요. 자, 앉았던 손님 두엇이서 거울 속에 힐끗 쳐다보았다. 자, 이제 이 이발소에는 몇몇의 손님도 있고요. 자, 그리고 거울 속에서 눈길이 부딪힐 듯하자 누구랑? 그 녀석과 눈길이 부딪힐 뻔하자 급하게 외면하였다. 또 마찬가지죠. 겁먹은 겁니다. 그 녀석이 어떤 놈인지도 몰라요. 알 수 없고 그냥 겉모습만 보고 쟤는 뭔가 힘있는 놈처럼 보여. 그러니까 아예 상대하지도 않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발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보통 사람들, 소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발대 두 소년도 우르르 머리들을 이편으로 내밀고 구경을 하고 손이 빈 민 씨와 김 씨도 구석 쪽 빈 이발 의자에 앉아서 묵은 신문을 보다가 말고 몸체만을 엉거주춤이 돌렸다. 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겁먹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청년은 다시 이발소 안을 둘러보다가 그 눈길이 주인한테 딱 멈췄다. 주인도, 자, 이제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도 여전히 양말 신은 두 발을 두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마주 올려다 보았다. 당신은 뭐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주인이면 주인이지. 그 앉아있는 꼴이 뭐요? 자, 이것 좀 보세요. 물론 양말을 두 손으로 주물럭거리면 좀 더럽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자기 삶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의 평온한 삶, 일상적인 삶이죠. 평온, 일상의 삶까지 간섭하고 있는 권력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지가 지 자유대로 한 거야. 지가 똥구멍을 후비든 콧구멍을 후비든 뭔 상관이야. 근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 그 꼴이 뭐요? 도대체 이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때가 어느 때인데, 때가 어느 때예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온 사회가 긴장하는 때죠.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할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은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을 텐데 때가 어느 때인데 왜 긴장하네? 이런 말들은 뭔가 권력기관 쪽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계속 지금 겉모습, 말투, 외양 같은 걸 통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고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바로바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의 한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술 냄새가 약간 났으나 옳기는 한 소리인 것 같아서 주인은 후다닥 일어섰다. 보기 흉하게 몸체만 돌리고 앉았던 민 씨와 김 씨도 청년의 눈길이 그쪽으로 돌아오기 전에 화다닥 일어서고 세발대 두 소년도 제자리로 돌아갔다. 자, 뭔가 긴장감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이 일상 사람들의 작은 생활까지도 모두 간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가죠. 이번 B 부분입니다. 기운 오후의 느슨한 분위기에 잠겨있던 이발소 안이 갑자기 서늘해졌다. 다시 똑같은 말 써야 되겠네요.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펑퍼짐하게 모로 누워있던 이발소 기구들도, 자, 사람도 아니에요. 얼마나 긴장감이 셌냐 하면 이발 기구들도 삐쭉삐쭉 일어서진 듯하고 금빛 은빛 금속 기구들이 사방에서 번쩍번쩍 하였다. 계속 지금 긴장감이 유발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맹렬하게 하품을 하던 사람들이 모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주인이 나서면서 허리를 굽신굽신하며 공손하게 말했다. 자, 누군지 묻지도 않아요. 굽신굽신 공손 똑같이 말해야죠. 권력 앞에 굴복했던 소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하간에 앉으십시오. 급하게 해드릴 테니까.
앉는 건 좋은데 하고 비로소 청년은 못마땅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낯색으로 마지 못한 듯이 주인이 가리킨 자리에 앉았다. 중요한 부분 줄거리. 낯선 청년은 공연한 생트집으로 이발소 주인에게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발소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 그러던 중에 동료인 듯한 또 한 청년, 똑같은 놈이에요. 얘도 실체가 뭔지 모릅니다. 이름도 안 나오죠. 또 한 청년이 들어오고 청년들은 빨갱이 이야기, 자, 빨갱이 이야기, 간첩 이야기, 베트남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자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이야기, 물가 이야기, 그런 얘기 하겠지. 연예인 이야기나. 근데 이 사람들은 뭔 말하냐면 빨갱이 잡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간첩, 베트남 파병 이야기, 전부 다 권력기관 내지는 군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계속 긴장감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힘이 없는 사람에 불과한 건지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계속 사회를 긴장시키고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했던 당대 권력의 실체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갑시다. 마침 이런 자리에 교통순경이 들어섰어요. 자, 이 교통순경 뭐 하는 사람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좀 읽은 다음에 얘기합시다. 교통순경이 들어선다. 그 억양에는 벌써 결정적으로 고압적인 가락이 스며 있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는 벌써 일순간에 결정이 나 있었다. 대낮에 무슨 일로 이발소에 들어와? 자, 경찰한테도 보자마자 이 새끼들이 반말 까고 있죠. 그죠? 대낮에 여기 왜 오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교통순경은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자, 차렷 자세를 취합니다. 얘도 긴장을 하고, 금세 교대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긴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임무를 다 끝내고 절차대로 머리 깎으러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왜 왔냐고 타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판단하지 않고 권력자처럼 보이니까 바로 굴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 장면이 보여주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나오는 교통순경도 단순한 소시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통순경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순경이 너희들은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물어야 되는 건데 묻지도 못하죠. 다시 말하면 권력이 법 위에 군림했던 사회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봅시다. 교대한 건 좋은데 그 하품이 뭐요? 낮은 목소리를 달래듯이 그러나 여전히 고압적 억양이었다. 그렇죠, 그죠? 하품하는 것조차도 간섭하는 겁니다. 자, 말이 없고요. 교통순경은 대답을 못하고 푸르딩딩한 얼굴이 되어서 다음 분부를 기다리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잠시 뒤에 순경은 슬그머니 도로 나가고 이발소와는 다시 조용해졌다. 많은 청년은 면도를 마치고 어느새 이발 규정에 어긋나게 귓속을 후비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청년은 여전히 거울 속을 한눈으로 온통 부감하는 듯이 들여다보고 서 있었다. 계속 긴장감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침 4시 뉴스가 울려 나왔다. 자유센터 구내에서 총격 사건 뉴스였다. 수도 서울에서 무장 개안이 출현, 과연 싶었다. 이발소 안의 사람들이 일제히 두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두 청년 쪽을 바라봤어. 왜? 이 두 청년이 뭔가 그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얘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랬더니 길을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 있던 청년이 역시 침착하게 받았다. 개새끼들. 나타난 무장 개안에게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여느 때 민주주의 하다가 이런 일만 터지면 청천벽력이나 일어난 듯이 흥분을 하는 방송 뉴스가 개새끼들이라는 것인지 알쏭달쏭하였다. 뉴스는 어느새 서해의 피랍 어부들이, 피랍이 뭔지 알죠? 북한이 잡아간 거예요. 북한에 잡혀간 어부들의 소식이 감감하다는 것, 섬 주민들의 생활 상태로 올마 현지 녹음까지 곁들이고 다음으로 땡땡당 결국 분당으로 올마가고 있었다. 길을 후비던 청년이 침착하게 내뱉었다. 저건 또 뭐야? 서 있던 청년도 내뱉었다. 개새끼들. 자, 또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계속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실체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지,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또 봅시다. 잠시 뒤에 어느새 나갔던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어. 자, 이제 여기 생각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이발소에 있던 어떤 늙은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저놈들이 영 이상하거든. 청년들이 영 이상한 놈들이니까 걔들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사 한 명이 이발소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늙은이가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사복 차림인데 신분증을 내보이며 두 청년에게 불신 검문을 하였다. 그러니까 이 그 사람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형사입니다. 형사 한 명을 데리고 니들이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들은 신분증을 내보이고 삐죽삐죽 웃기까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일개 시민을 말했어. 자, 일개 시민. 자,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권력의 실체라는 거예요. 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군인들이 권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니들이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니들도 결과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게 권력의 실체라는 거야. 우리가 권력 앞에 굴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권력이란 놈들도 나랑 너랑 똑같은 하나의 국민에 불과해. 니들의 권리나 나의 권리나 똑같다라고 하는 작가의 인식을 이런 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갑니다. 일개 시민임을 밝혔다. 이발소 안에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어. 자, 실체를 알았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란 말이야. 일개 시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습니다. 소시민적인 모습이죠. 그들 두 청년은 간명사칭도 하지 않았어. 자, 자기가 뭐 안기부에서 나왔다, 어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간공서를 사칭한 것도 없죠, 그죠? 실체를 안 밝혔으니까. 간명사칭을 하지도 않았고 이렇다 할 월권도 한 것은 없었다. 그들은 모두 빠릿빠릿해지고 항상 준비태세를 지니고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강조했을 뿐이었다. 강조하는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뭔가 긴장감을 유발하고 강압적이었으니까 방법이 틀렸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이 죄가에 해당할 만한 법조문은 없는 듯하였다. 그들은 일단 연행이 되었으나 곧 석방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날 오후에 65년도에 이발소에서 벌어진 하나의 장면을 희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놈들한테 지레 겁먹고 거기에 굴복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걸 속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한번 우리가 정의해 봅시다. 이런 거죠. 실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당대 권력, 작가의 눈에 포착된 권력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가 없어. 니들이나 나나 하나의 국민일 뿐이야. 근데 말로, 외양으로,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권력이고요. 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몇 가지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극문학으로 치면 파수꾼에 등장하는 누구 있어요? 촌장. 촌장도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있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사람이고요. 또 EBS 본 것 중에서 기영도의 시에 홀린 사람이라고 하는 시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죠. 권력의 실체를 숨긴 상태에서 사람들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이발소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비판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권력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저 굴복하는 소시민적인 모습이죠. 비판력 같은 것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겁먹은 개처럼 보이는 거야. 이런 소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65년도의 이야기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지금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답답한 건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맨날 지가 민주화했다고 하는데 지 입으로 민주화했다고 떠드는 놈 치고 제대로 한 새끼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보통 사람들, 선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했어야 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 물론 못한 일이 아니죠. 잘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를 겉으로 대놓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누군가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이 사회의 주축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지문 내용은 다 봤습니다. 문제로 가서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도 어려운 건 별로 없네요. 자, 34번 문제부터 볼 텐데요. 자,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걸 골라봐라. 대화와 행동을 통해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그렇죠, 그죠? 대화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발소에 긴장된 분위기 만들고 있어. 답은 당연히 일단 1번이네요. 2번 검토하겠습니다. 인물의 과거 해상을 통해 이걸 어디에도 과거 해상은 본 적이 없습니다. 3번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 맞춰 분열된 자. 글쎄요. 분열된 자도 모르겠고요. 내면 심리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이발소에서 벌어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4번 시간의 역전 아니고요. 순행적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무슨
소리예요? 이야기 내부에 있다면 1인칭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봤던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넘어가시고 35번 갈게요. 윗글의 청년에 대한 이해다. 가장 적절한 거. 얘가 어떤 캐릭터의 인물이냐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대립된 의견을 수용하면서 갈등을 중재하는. 무슨 소리야? 갈등을 일으키는 놈이지 갈등을 중재하는 놈이고요. 수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2번은 다시 말할게요. 1번은 중재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는 놈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2번 위압적 태도로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을 만드는 인물. 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은 동일한 인물에게 친근감과 적대감. 글쎄요. 친근감과 적대감을 교차하는 거 없고요. 계속 이발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적대감만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자, 4번 관찰자적 시선으로 주변의 상황을 객관적 판단하고 있다. 얘가 관찰자 아니에요. 객관적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서술자가 얘의 행동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이놈이 이발소의 상황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5번 화제에 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 무슨 소리야? 계속 실체를 은폐하고 있는 놈이었죠. 답은 2번이네요. 36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했다. 옳지 않은 걸 골라봐라. 이호철의 1965년 어느 이발소에서는 당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던 질곡의 한 단면을 꼬집어 보여주는 희극적인 작품으로 폭력을 앞세우며 공포 분위기를 양산하던 당대의 사회 정치적 모순을 비꼬고 있다. 작가는 5.16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권력의 실체와 성격, 그러한 권력에 굴복하고 마는 대부분의 소시민의 태도를 이발소라는 일상의 평범한 공간에서 벌어진 에피소드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다. 사회 비판적인 글이라는 말이겠죠. 자, 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이발소 주인이나 직원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장면을 통해 정체가 모호한 권력에 조차 굽실거리는 희극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지보다 더 센 놈인지 약한 놈인지도 모르고 일단 무조건 굽실거려 희극적 장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일단 1번은 맞는 얘기네요. 2번 일상의 공간인 이발소에서까지 정체가 불분명한 가짜 권력이 침투하여 공포감이 양산되는 부정적인 현실의 모습, 당대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번 청년에게 반말을 하며 친근감을 드러내는 박씨를 통해 권력에 기대어, 자, 친근 한 척은 했어요. 권력에 기대어 이득을 얻고자 하는 소시민. 자,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굴한 모습 보이는 거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박 씨의 의도를 잘못 얘기했네요. 4번 청년의 고압적인 훈계에 대한 교통순경의 반응은 잘못이 없음에도 부당한 억압에 굴복하고 마는, 자, 법을 집행하는 놈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고 마는 당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번 이발소의 손님들이 거울을 통해 힐끗거리다가 눈길이 마주치기 전에 외면하는 모습을 통해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 존재에 대한 소시민들의 두려움을 확인할 수가 있다. 간단하네요. 넘어갑시다. 37번이 마지막 문제인가요? 37번이 마지막이네요. 자, A와 B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A가 그 녀석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이고요. B는 이제 이발소의 기구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긴장감을 얘기하는 거죠. 자, 1번 A에는 특정 소재에 대한 서술자의 견해, 뭐였었죠 이게? 구두에 대해서 서술자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냈던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죠. A는 인물의 외양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어. 인물의 외양을 드러내고 있고요. 읽어보시면 색채 이미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3번은 B는 정지해 있던 사물의 움직임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 기구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해서 이발소 안에 긴장된 분위기 보여주고 있어요. 4번 A는 공간적 배경과 갈등의 국면이, B는 시간적 배경과 화해의 국면. 글쎄요. A에 혹시 공간적 배경이 묘사가 되어 있던가요? 글쎄요. 그 다음에 B에 시간적 배경 오후인가? 그런데 화해의 국면 드러나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A와 B는 모두 반짝임의 이미지, 기구들, 반짝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A는 인물의 캐릭터, 성격을 보여주고 있고 B는 공간이 주는 긴장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다.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생소한 그림을 했는데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니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